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님, 염승환 부장이죠. 아직도 저도 어색하네요. 네, 아무튼 뭐 지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정말 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좀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3천 이제 왔어요. 뭐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뭐 미국이 빠지는 거 말건 그냥 시장은 그냥 다 무시하고 있어요. 예.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무서울 정도의 강세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1월 달에 코스닥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코스닥이 초라해 보여요, 그냥. 코스닥도 1005긴 왔지만 찍겠죠. 예. 근데 저도 여기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는요, 좀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게 정상인 것 같아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조정을 용납을 안 해요. 예. 제가 휴가라도 하루 갈까요? 아무튼 진짜 너무 세서 이제는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뭐 올라가는 게 무섭다고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강한 장인데 뭐 언젠간 또 빠지기도 하겠지만 섣불리 뭐 하락을 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이 보시면 진짜 강했던 장이 2007년도 장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 그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가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요거. 예, 요때거든요. 요거가. 예, 이게 1년 정도 이어진 박스권인데 여기를 넘으면서부터 보시면 이게 증시가 질주를 해요. 보이세요? 예. 물론 중간중간 근데 그때는요, 저 정도 나왔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죠. 그냥 양봉만 나옵니다. 계속. 쉽게 안 꺾여요. 예.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꺾이면서 증시가 한번 급락하는데, 예. 뭐 이번 주식시장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다만 언젠간 이런 급락은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반드시 나와요. 요런 급락장 한번 나옵니다. 예. 근데 그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예. 당연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결론은 너무 오른 거 사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반도체 2차전지 정말 좋아하잖아요. 뭐 다들 아시죠? K 컨텐츠. 예. 뭐 누구보다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고, 예. 너무 좋다. 반드시 뭐 제가 직접 사라 팔아라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좀 빗대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예. 근데 이제는 너무 좀 많이 올라와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거 함부로 또 팔라 그랬다가 예. 일단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 질문에도 많은 분들이 "주식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이게 정답이 없어요, 진짜. 음. 여러분 일말에 이런 느낌도 있죠. 지금 너무 올라가니까 좀 부담되죠. 그런 분들은 그 수익 많이 난 것들 있잖아요. 뭐 그거를 일부 파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중에 급락할 때 팔려고 하면 또 늦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3,200 까지 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예. 그거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제가 알 방법이 없고, 예.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수익을 많이 났잖아요. 예를 들면 뭐 50% 60% 수익 난 분이라면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를 덜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올랐으니까. 음. 아니면 나는 뭐 염승환 부장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주도주 절대 팔면 안 된다. 끝까지 가져가겠다. 예.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배당 받으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고. 예. 대신에 그런 전략을 썼을 때 중간에 한번 급락장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정답지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더 낫습니다. 저게 낫습니다는 그거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차피 주식 시장 무조건 급락장은 언젠가 와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일부 줄여 놓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뭐 3,000도 거의 왔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는 웬만하면 주식 비중 그래도 줄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계속 가져가자. 근데 저도 이제는요.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좀 무서워요, 솔직히. 이게 맞는 건가? 너무 과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부 현금 좀 확보해 놓는 것도 저는 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급등한 주도주 이제는 사면 안 됩니다. 예. 좀 참아 주세요. 그 뭐 너무 올라간 기업들 쫓아가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들고 가신 분들의 몫이고. 자, 두 번째로 그런 종목을 많이 들고 있다. 여러분의 선택. 나는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싶으면 일부 현금 비중 확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예. 아니다. 나는 뭐 몇 년 가는 장이니까 그거 급락장 뭐 진짜 한번 제대로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무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짧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짧게. 그런 종목을 내가 들어갔는데 운 좋게 그냥 하루에 막 10% 15% 올랐어요. 그런 건 파세요. 그런 건 욕심낼 필요 없은 거예요. 예. 가격 때문에 들어갔는데 뭐 운 좋게 수익 났다. 그런 것들은 뭐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지가 참 없다는 게 지금 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팔기도 힘들고, 예, 사긴 더더욱 힘들고, 올라가도 이게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좀 느낌이 오시죠? 좋은 종목 안 가고 조정받을 때 왜 사야 되는지. 그런 분들은 사실 행복한 고민이에요. 내가 좀 한 20% 팔아볼까? 뭐 행복한 거죠. 많이 먹고 파는 거니까. 난 좀 빠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먹은 게 있는데 견뎌내지 뭐. 이것도 진짜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주식 비중이 거의 그러니까 현금만 있는데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진짜 힘든 거죠. 네. 아무튼 정말 뭐 너무 센 장입니다. 이런 장이 다시 올까 모르겠네요. 외국인들 팔았는데 오늘도 보세요. 주인공은 개인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이 어마무시한 매수.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오늘도 그렇고 오늘 업종 섹터별로는 오늘은 경기 민감주가 다 급등했어요. 왜냐? 미국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 민주당은 증세를 하고요. 규제가 있어요. 빅테크. 대신에 돈을 많이 풀어요. 재정을 풀면 돈을 많이 푼다는 거 달러를 왕창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창 달러를 풀고 채권도 이렇게 해버리면 뭐 당연히 그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그 이제 미국 뭐 민주당에서 이제 정부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겠죠. 채권에 그럼 공급이 늘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금리 오르면 경기 민감주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게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경기 민감주로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동안 며칠 쉬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그쪽 섹터가 날아갔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빅테크 주도주는 좀 쉬어갔죠. 어제는 좋았지만. 그래서 오늘 증시가 이렇게 철강이나 뭐 건설, 해운, 조선 이런 게 급등한 배경은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 이게 가격 매력과 좀 맞물리면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강주, 뭐 고려아연 기억나세요? 고려아연도 제가 얘기한 지 한참 됐어요. 아주 징그럽게 안 갔죠. 금 가격 수혜주고 오늘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사 다니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 가봐야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땅을 파는데 뭐 그림 하나 보여줬죠. 땅을 막 파는데 여기에 보물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본 여기서 파서 없었고 여기도 없었고 세 번째 땅을 팠는데 여기까지 팠어요.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더 파야 되나? 여기도 없는 거 아니야? 계속 팠어야죠. 이런 보물이 있는데.
그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진짜 엉덩이 무거우신 분이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좋은 종목을 사서 타이밍 맞추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말이 쉽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이렇게 엉덩이 깔고 눌러 앉아 있다가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사실 고려아연이 오늘 12% 올라갈 걸 누가 상상이나 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도 상상 못 합니다. 오늘 12% 올라간 거 어떻게 알아요? 어제 차트 보세요. 안 가죠. 안 가는 거 사 놓으면 먹어요. 어려운 장은 아니에요. 예. 근데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런 종목 좋다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당연히 오늘 이런 거 가는 거 보면 사겠지만 어제만 해도 안 사요. 관심 없거든요. 그런 장이에요, 진짜. 지금 조선주 며칠 쉬더니 오늘 날려버렸고, 건설주는 제가 계속 좋게 얘기했죠. 반드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오늘 대우건설이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철강, 전선, 뭐 아프리카 대전. 오늘 왜 갔죠? 제 음식료가 날라갔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오늘 주가 폭등했고요. 예. 편의점도 그렇게 가라 그래도 안 가더니 오늘은 좀 오랜만에. 그럼 물론 많이는 안 갔어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민주당 지금 석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갔고, 사료, 그리고 음식료가 오늘 되게 좋았죠. 음식료 회사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환율 떨어질 때 수혜주가 음식료인데 대상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데요. 이게 그 환율 급락할 때마다 대상 이익이 엄청 늘어난대요. 거기에 제일제당까지. 뭐 음식료 회사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너무 안 갔잖아요. 결국 여기서 모으신 분들이 승자죠. 안 갔어요, 진짜. 그분들의 몫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날이에요, 진짜. 오늘 같은 날. 맨날 반도체 가고 2차 전지만 간 게 아니라 이런 못난이 회사들 있죠. 못난이들이 다 날라갔어요. 신기하게도. 예. 음식료도 가고, 그 안 가던 철도 관련주에 현대, 로템도 날라갔고, 예. 물론 오늘도 뭐 2차 전지 쪽은 보니까요. 뭐 물론 얘네들이 안 간 건 아닙니다. 가긴 갔지만 오늘은 좀 뭔가 좀 차분해 보이죠. 비철금속, 또 미디어에서 J콘텐트리 많이 강조드렸지만 J콘텐트리가 11%나 급등했어요. 그리고 CJ ENM 또 뭐 있죠? 그 무거운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디어 10만원 드디어 찍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들고 있다, 많이 먹었으니까 팔고 싶죠, 일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내가 뭐 12만원 목표로 했건, 드라마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했건 간에 계속 펀더멘털 살아있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예. 사실 원칙적으로는. 예. 너무 근데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덜어내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주도주니까 계속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안 가더니 이렇게 뽑아줘요. 지금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관련주, 조림, 홈쇼핑, 정유, 그다음에 통신주, 줄기세포, 영상 콘텐츠, 석유화. 예. 다 지금 오늘은 일제히 불을 좀 뿜어줬고, 빠진 섹터는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 수혜주. 오늘은 녹십자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젠 좋았지만 하루 만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 뭐 오늘의 LED는 좀 빠졌습니다. LED 쪽은 조금 조정. 서울반도체는 안 빠졌고요. 휴대폰 부품 이런 것도 많이 올라서 빠졌고, 인터넷 대표주도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부진했는데 여전히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카메라 모드. 오늘은 스마트폰 쪽은 다 안 좋았습니다. 2차 전지, 카지노. 어제 좋았던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조정받았어요. 3D 낸드.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좀 주도 섹터들은 좀 오늘은 뭔가 좀 약간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추이, 지금 고개 예탁금이 65조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예탁금이 65. 줄질 않아요. 개인들이 저렇게 주식을 많이 사는데도 주식 시장으로 돈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 돈이 주식을 이렇게 땡겨주고 있다. 1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3,000이다, 3,200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또 업종 요거를 잘 판단하셔서 일부 덜어낼 건 덜어내시고 덜어내도 상관없어요. 지금 지수대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만 뭐 끝까지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강세 마인드를 버리면 안 돼요. 예, 강세 마인드는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좀 초강세장 흐름이 오늘까지 3일째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간 거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은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삼성 SDS도 징그럽게 안 갔잖아요. 정말 하루에 15% 갔어요. 어제 5%, 이틀 만에 20% 갔다니까요. 이거 이런 종목 1년에 한 몇 개만 하면 여러분 부자 돼요, 진짜. 뭐 계좌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안 갈 때 제가 몇 번은 말씀드렸죠. 안 갈 때 좀 사야 된다. 예. 여기 사신 분은 20% 넘었거든요. 아니 한 종목에 1년에 20%면 적은 거 아닙니다. 요새는 뭐 워낙 많이들 가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런 종목은 여러 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 공부한 다음에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 주식 투자 저렇게 보면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현대모비스, SK, 삼성 SDS, 고려아연, 왕따 주들의 오늘 대반란이 펼쳐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발상으로 제가 어제도 이제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마스크를 벗고 난 이후의 삶 대표적인 게 색조 화장 클리오 같더라고요. 클리오가 오늘 좀 제법 많이 갔고요. 6%.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 경제가 정상화될 때 좋아지는 기업들 때 대해서도 안 갈 때 사야 됩니다. 안 갈 때 항상 안 갈 때 미리 선점을 해놔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미리 뭐 올라갈 때 사면 너무 늦어버리죠. 그래서 계속 찾아보세요. 예. 지금은 어쨌든 너무 올라간 기업들은 되도록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여전히 못 올라간 기업들이 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세요. 대표적이게 뭐 SK 같은 것도 보세요. 아직도 많이 못 올랐잖아요. 연초 올해 장중 고점이 33만 원인데.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제 예전보다는 좀 줄어요. 오늘 뭐 못 오른 기업들이 다 날라가가지고 영업무역도 막 가더라고요. 진짜 안 가던 애들까지. 그냥 다 올려버려요. 여기 보시면 영업무역도.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방법 없어요. 지금 내가 신규로 뭘 매수한다면 분명히 좋아지는데 주가 많이 못 간 기업들. 그런 거를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찾긴 정말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워낙 다들 많이 올라서. 그러나 계속 뭐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장의 주인공이었고 여러분들 어제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삼성 SDS 그리고 오늘 또 한라호lding스도 날라갔어요. 기억나시죠? 자동차 전장 부품 중에 안 간 거 한라호lding스 맞아. 공부하신 분 미리 선침해 하신 분들의 시대입니다.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차트 보고 막 타이밍 재고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내가 공부한 만큼 보이고 그 공부한 종목을 적절하게 조정받을 때 미리 사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은 다 수익 나요. 지금 저번 달부터. 그리고 인내심과의 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올해 뭐 증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금 증시가 1월달에 이렇게 강한 걸 보면 연말까지 장세 자체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기관들이요 지금 여기 보면
주식을 엄청나게 파는데 기관들이 돈이 지금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아놔가지고 주식이 없어요. 기관들도 좀 머리 아플 겁니다. 예, 담긴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기관 투자도. 저렇게 파는데도 증시가 올라가니까. 예, 결국 나중엔 또 기관들이 들어와서 올려버리겠죠. 그리고 지금 대형주만 가잖아요. 중소형주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의 중소형주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자기 차례 다 옵니다. 대형주에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한번 챙기면 그 돈들이 주식을 떠나질 않아요. 이제는 시장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또 싼 거 찾아다니겠죠. 예, 코스닥에도 그런 기업들 찾아보시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업들 좀 위주로 잘 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급등주는 좀 피하자 지금은. 왜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낙마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아무튼 오늘 그 시황은 이 정도로만 해드리고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리고요.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어제 이게 보니까 아니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방송 나가는데 이게 생방송으로도 이게 녹화 방송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녹화 방송이니까 실시간 방송 아닙니다. 미리 제가 지금 오후 지금 5시 좀 넘었어요. 그래서 미리 녹화해 놓는 거예요. 예. 그 시간에 저도 집에 가 있어야죠. 퇴근해야죠, 여러분.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방송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저녁 있는 삶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저녁 있는 삶이 없어졌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방송도 재밌고, 제가 오지랖이다. 또 오지랖 제가 많이 떨었죠. 지난 연말에. 또 그 뭐 새해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어쨌든 제가 밤에는 안 합니다. 밤에 제가 생방송을 안 하니까 녹화 방송인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오늘도 보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 갑자기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본사에 있으니까 뭐 물론 또 오죽 또 답답하시면 찾아오시겠습니까만은 제가 이제 바빠요. 되게 아시겠지만 제가 뭐 방송도 정말 많이 하고 또 지금 요거 방송하는데도 준비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1시간 반 했거든요. 그거 준비하는 건 그만큼 걸려요. 최소. 장중에 시간 내 가지고 스케줄 쪼개가면서 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뭐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 만나 뵐 수도 있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염두에 두세요. 왜냐면 제가 또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오시기 전에는 뭐 회사에 뭐 제가 전화 통화도 좀 하기 쉽지 않지만 꼭 미리 좀 언질이라도 회사 저희 뭐 본사에도 영업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까 찾아오신 분도 거의 뭐 몇 시간 기다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너무 미안해요. 제가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뭐 저를 찾아오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긴 하는데 못 만나 뵐 수도 있으니까 미리 꼭 얘기를 해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보고 좀 마감해 드릴게요. 오늘은 좀 뭐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어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어제 방송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제 증시에서 제가 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제 방송이 정말 중요하고 오늘은 뭐 보고서도 보여드리지만 조금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제발 이제 며칠 정도는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못 오른 거 사세요. 제발. 아직도 안 간 것들. 아까 뭐 SK 같은 거 좋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증시가 급락할 때 안전해요. 지금은 좀 약간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뭐 주도주 그렇다고 막 너무 쉽게 팔지 마시고
나는 변동성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만 일부만 파시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100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20주 정도. 그거야 괜찮아요.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아유, 염승환 부장이 이제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나 삼성전자 다 팔래. 이게 아닙니다. 그러시면 또 후회합니다. 예. 아시죠? 주도주 함부로 팔면 다시 못 잡아요. 예. 삼성전자 뭐 진짜 몇 년 장기 투자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일부 변동성이 싫으면 약간 줄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단 반드시 주의할 거는 제가 무조건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너무 급등한 거 사지 마세요. 삼성 SDS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그렇게 몇 달 전부터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안 가서 저도 뻘쭘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갔잖아요. 지금 막 급등하잖아요. 이제 와서 산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 안 간 거 중에 대표적인 거 여기 있잖아요. KTNG. 배당 받으셨죠? 받으신 분들. 아직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안 가냐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빠져요. 반영한 거예요. 4분기 기대치 하회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 제가 수출 데이터 보여드렸지만 담배 수출 잘 돼요. 12월 달은 괜찮아요. 그러면 올해 1, 2분기, 1분기까지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봄은 오고 있다. 단기간 그러니까 이래서 안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배당 성향이 50%,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요. 5.7%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요. 지금 내가 KTNG를 여러분이 산다고 쳐봐요. 그럼 내년 1년을 딱 앞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해. 은행에 내가 1년 동안 정기예금을 들어놨어요. 이자 몇 프로죠? 1% 주나요? KTNG에 내가 그냥 1년 만기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적금 넣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KTNG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담배 인상공사 절대 안 망합니다. 이건 제가 보증할게요. 네, 안 망해요. 이런 회사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1억을 딱 넣어놨어요. 은행 이자의 5배를 먹는 거예요. 기본. 그랬다가 운 좋으면 주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주가 올라가서 20% 수익 날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그럼 배당 안 먹어도 돼요. 1억에 2천만 원. 20%. 최소한 못 가서 500. 1억 넣고 500. 은행에 놓으면 1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예. 선택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KTNG가 지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안 가잖아요. 아, 진짜 안 가요. 오늘 같은 날도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올라간 자산, 그 종목보다 지금 찾아보면 이런 게 제가 기억나세요? 예전에 이노션 같은 거? 이노션도 진짜 안 가죠. 제일기획 이런 것들. 오늘은 갔네요. 그래서 얘도 아직도 싸고요. 제일기획도 배당 많이 주는데. 예. 안 갑니다.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죠? 약간 요런 컨셉의 기업들이 내가 어떤 종목 내가 돈이 좀 현금이 많아요.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주도주 LG화학이나 이런 거 사기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신규 매수로 내가 좀 진입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KTNG, 제일기획, 이노션, 이런 SK 이런 기업들로 좀 눈을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안 갈 때 사야 됩니다. 안 갈 때. 적어도 배당은 주니까.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OLED는 여전히 좀 뭐 모멘텀은 없지만 신한증권에서 올해는 이쪽 OLED도 좀 좋아질 거라고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폰 12 모델 판매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이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이 그러니까 아이폰이 너무 잘 팔리고 이제 폴더블 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OLED 이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런 것도 호재고. 예. 그래서 너무 안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언젠가는 OLED 투자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건 진짜요. 작년에도 OLED 삼성이 투자할 거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이거 언젠간 합니다. 예, 저렇게 잘 팔리니까.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지금 아직은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 언제냐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SFA랑 AP 시스템 여기 제시해 줬는데 지금 장세는 뭔가 좀 모멘텀만 생기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언제 삼성이 중소형 OLED 투자할지는 저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올해 중에 한 번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선침해 할 분들은 하는 거예요. 뭐 AP 시스템. 네. 대표적으로 중소형. 얘도 진짜 삼성이 중소형, 그러니까 대형 말고요. TV에 들어가는 거 말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투자한다는 기사 딱 뜨잖아요. AP 시스템 날라갑니다. 기본 한 20% 가요. 근데 그걸 언제 될 줄 알아요? 2월, 3월, 5월, 아니면 여름 지나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되시죠? 지금 보세요. 이게 주가거든요. AP 시스템. 뭐 말 그대로 완전히 쩔어 있어요. 그냥 거의 뭐 죽어가는 회사입니다. 지금 삼성이 투자를 안 해가지고. HB 테크놀로지 얘도 쩔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클리오 말씀드렸죠. 이제 보고서 보고 클리오가 오늘은 좀 급등하긴 했는데 뭐 오늘 급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오늘 급등하니까 어제 제가 좋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컨셉이 뭐죠? 마스크 벗고 여성분들 색조 화장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 좋아진다. 근데 주가는 미리 반영한다. 그럼 봄이나 뭐 한 4, 5월부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근데 오늘 가긴 했지만 얘네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HB 테크놀로지, AP 시스템, SFA 언젠간 삼성이 투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뭐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원금의 일부 5에서 10%만 가볍게. 어제 얘기한 클리오나 뭐 백화점 이런 뭐 편의점 개념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기업만 우리가 이렇게 높이 쳐다볼 게 아니라 이렇게 쩔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미리 좀 기대감 갖고. 다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 안 하면 말짱 꽝이에요. 아시죠?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 화학주 중에 제일 좋게 보는 거 작년부터 몇 번 강조해 드렸죠. SKC, 바이오 플라스틱, 동박. 제가 뭐 정말 좋게 보는 회사인데 요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화학주도 되게 섹터가 많잖아요. 석유화학.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화학은 정말 종목이 많은데 그중에 성장하는 종목을 사자는 겁니다. 성장. 스프레드 따먹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차 있죠. 뭐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고 제품가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 보면요. 증설해요, 다시. 공장 가동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또 최근에 석유화학 기업들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안 간다는 아니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걸 하려면 스페셜티, 특수화학 회사들 해야 됩니다. SKC는 2차 전지 소재 만들죠. 바이오 플라스틱도 하죠. 예. 피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조 가죽 같은 거. 폴리우레탄. 그런 거. 이거 엄청나게 지금 요새 또 시황도 좋아요. 예. 골고루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예. 화학도 좋지만 동박,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지금은 좀 비싸지긴 했어요. 13만 원. 이제 SKC가 어제인가요? 그 10만 원 넘겨버렸죠. 예. 이제 좀 비싸지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장기 투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SKC 예전에 기억하시죠? 이때 계속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그 양도세 이슈 나올 때부터 계속 여기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는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들고 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계속 홀딩. 그 다음에 이거랑 하나 더 봐야 될 게 화학주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앞으로 보실 종목 중에 하나 롯데정밀하고 오늘 주가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예. 근데 얘도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예. SK증권에서 그 스페셜티라 그래, 특수학이라 그래요. 여기 롯데정밀하고 있죠. 이것도 썼더라고요. 보고서 이 박함색 애널리스트가 이제 처음으로 화학 애널리스트로 이제 그 데뷔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딱 주목해라. 예.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가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밀화학도 정밀화학입니다. 특수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 셀룰로스 같은 거. 예. 이쪽은 다 특수화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셀룰로스도 되게 많이 쓰이고, 암모니아 아시죠? 암모니아. 예. 암모니아도 있고, 염소, 암모니아 다 특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예. 여기에 또 메셀로스, 애니코트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 대체육 아시죠? 대체육. 예. 대체육 관련 기업입니다. 대체육. 이게 소재예요. 뭐 물론 아직은 비중이 많진 않지만. 비욘드 미트 아시죠? 그게 아마 원료가 아마 애니코트 같은 걸로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공부해 보니까. 예.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좋아 보이고, 근데 무엇보다 좋은 게 주가 안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학주에서도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물론 무조건 안 갔다고 사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석유화학 회사보다는 그런 회사들은 구조적 성장은 아니니까 트레이딩 하면 돼요. 롯데케미칼 좋은 회사죠. 대한유화 좋고 트레이딩. 예.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사고 팔고. 철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잘 구분해 주죠. 아까 제가 이경수 센터장님 그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할 일시적 회복 기업과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 장기 투자, 이걸 명백히 구분해서 전자는 조금 사고 팔고 하면서 파도 타시고, 예. 그다음 후자,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들은 계속 내가 뭐 성장 끝날 때까지, 성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장기 투자 기본적으로. 예.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좀 구분하셔 가지고 하시고, 화학 내에서도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 SKC 또 뭐가 있죠?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 화학 그 수소, 연료전지. 예, 이 회사. 요새 좀 주가 많이는 안 갔어요. 이 회사도 탄소섬유 만들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은 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니까 한번 좀 장기 투자를 해보자. 예. 그런 좀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수화학 이제 요게 원본 보고서예요. 되게 길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 쓰신 보고서. 그러니까 되게 자세히 썼어요. 근데 이분 의견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동의해요. 그래서 작년 화학 시황은 코로나19에도 강세를 시현했고, 작년 화학주 너무 좋았죠. 롯데케미칼도 많이 가고, 금호석유 여전히 강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이 축소되면서 굉장히 호황을 맞았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공급 과잉은 끝나지 않았다. 작년에는 공급 과잉이 일시적으로 축소가 됐지만 여전히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왜냐? 미국에 이어 중국도 2021년, 22년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 왜냐면 설비 증설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19년에 이게 밀렸던 그 증설 물량들이 있나 봐요. 이게 올해 출회가 된대요. 예,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던 것도 있고. 그럼 더 큰 공급과, 이게 진짜로 오래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화학은 뭐 반도체도 아시잖아요. 공급이 늘면 당연히 가격은 빠집니다. 반도체가 요새 좋은 게 공급이 없어요. 예, 공급 과잉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있다면 그 안에서 좋아지는 회사를 반대로 찾아보는 거죠. 저런 스페셜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학의 변신, 스페셜티 머틀풀. 요게 이제 25페이지에 있는데 요겁니다. 예. 화학 회사들이 진짜 많죠. 뭐 롯데 정밀, 여기 밑에 보면 롯데 정밀, 너무 코오롱 인도도 괜찮죠. 예. 되게 많아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수한 제품에 쓰이는 그 화학 제품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셜티 화학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경쟁 강도도 좀 많이 완화돼 있고, 예. 그리고 이 특수 목적, 특히 뭐 특수 목적에 쓰이는 게 뭐 건축, 뭐 자동차 내장재 이런 데도 쓰이고, 그다음 요새 2차 전지에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롯데 정밀화학이 하고 있는 뭐 셀룰로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욘드 미트 같은 이제 대체육에 들어간 소재 이런 것들은 되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는 제품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고 반드시 또 필요해요. 예. 그리고 공급 과잉 이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에 투자해 보자.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섬을 만들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본 업체 2개만 만든다니까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세 번째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뛰어든 거죠. 된 거죠. 수요는 커지는데. 예.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런 스페셜티 화학회사들 조금 더 공부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본의 대표 회사가 시네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화학회사인데 반도체, 실리콘, 포토마스크, 반도체 소재도 하고요. 포토마스크, 블랭크 이게 SNS 텍인가요? 예. 약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 이게 이제 셀룰로스가 그거죠. 롯데정밀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특수 소재를 다 하고 있어요. 예. 엄청난 회사입니다. 시총이요 7.2조엔. 이 몇 조입니까? 7.2 72조입니다. 거의 하이닉스 다음 밑에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도 앞으로 나오겠죠. 뭐 어느 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SKC를 제가 꼽고 있어요. SK그룹의 후광 효과도 있지만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화학주에선 일본의 시네츠 같은 기업이 누가 될지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계속. 뭐 아직 시간 많으니까 꼭 뭐 물론 SKC다 롯데정밀화학이다 정답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화학주 보실 때 이런 것들 좀 포인트 짚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에 대한 이제 보고서인데요. 현대차하고 이제 모비스 어제 정말 너무 뜨거웠죠. 자동차 기업들이 불을 뿜었는데 이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삼성증권 이분이 현대차 출신이에요. 현대차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자동차는 이분 거 되게 괜찮아요. 보시면 좋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자동차를 우리가 앞으로의 자동차하고 이제 여기까지 자동차 올해부터의 자동차는 여러분 달리 보셔야 돼요. 내연기관차 작년까지 제네시스가 정말 중요했어요. 제네시스가 얼마나 잘 팔리냐 이걸 잘 팔아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잘 팔았고 현대차가 돈을 벌었고 그걸로 주가도 올라갔어요. 근데 올해는 제네시스만 잘 팔아서는 안 돼요. 올해는 아이오닉을 잘 팔아야 돼요. 전기차 플랫폼 전기 이게 실패하면 현대차 주가 급락합니다. 왜냐 지금 현대차가 PER이 높아요. 옛날보다 높게 받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제너시스를 판 돈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로봇 사업 진출하고 자율주행까지 해요. 이게 그림이에요. 이 돈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기존 차 팔아서. 기존 차 파는 거는 기본이에요. 이 판 돈으로 이걸 하는데 얘네들이 성과가 나와야 돼요. 가장 첫 번째 타자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제가 살까요? 현대차 주주분들 위해서 모비스하고 제가 모비스 워낙 더 좋게 얘기했으니까 또 사야 되겠네요. 아무튼 잘 팔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 실패하면 안 돼요. 정말. 그리고 아이오닉을 이게 성공을 하면 그 다음 아이오닉 6, 7까지 가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넣게 되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까지 가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베팅이 들어간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아이오닉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왜 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동안은 현대모비스 안 갔죠.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동안 그렇게 현대모비스 가라고 해도 안 간 이유. 현대차만 가고 기아차랑. 내연기관차 판매할 때 어쨌든 잘 판매되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못 벌 줄 알았는데 일단 여기 현금이 꽂혀요. 일단 판매를 하니까. 근데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 있죠. 뭐 엔진 만들거나 내연기관만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모비스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어차피 이건 사양산업이에요. 인정을 안 해줘요. 거기다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가치가
모비스가 적으니까 모비스를 또 주가 안 가는 게 유리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런 건데 어제 급등했죠. 이제 시장은 내연기관 안 봐요. 자, 현대모비스는 이제 전장 부품 회사로 인정. 자, 아이오닉 너가 다 하잖아. 예. 또 로봇 사업도 너가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너가 중심이 될 건데. 그래서 반도체 사업도 인수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모비스가 이제 중심이 돼요. 작년까지는 모비스가 약간 들러리였어요. 근데 올해는 여기 딱 중심에 서 있어요. 형님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손잡고. 예. 오히려 더 앞에 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모비스가 어제 주가가 급등한 건 여러분들이 그냥 '아 주가 올랐구나. 아 염상훈 부장이 진짜 좋게 얘기했구나. 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깐요. 왜 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야 어디까지 보유할지 정답이 나와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빌리티 사업자로 변한다. 모빌리티 사업은 PER을 엄청 높게 줘요. 10배 안 줍니다. 20-30배 줘도 돼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중요한 걸 모비스가 담당하는 거. eGMP. 현대모비스가 설계. 그죠? 다 모비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목표 주가 다 올리긴 했지만. 그래서 LG전자와 마그나 합작, 현대모비스 전동화 사업부. 목표 주가는 37만 원. 뭐 40만 원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보고서에서도 이제 그런 걸 짚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보실 때 아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몇 대 팔았습니다. 올해도 잘 팔았습니다. 아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그걸 보시면 안 되고 그거보다 앞으로의 방향성 과연 아이오닉이나 친환경차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될지 순차적으로. 예. 하여튼 뭐 2월 달에 뭐 공개된다고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NC소프트 지겹도록 보여드리지만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보여드리냐면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보고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110만 원 나왔는데 리니지 어제 나왔던 내용 그대로예요 사실은. 리니지 2 M 대만 일본. 생각보다 대만 빨리 출시할 것 같아요 일본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해외 매출로 잡히겠죠. 그리고 국내에선 블레이드 앤 소울 2. 예. 요게 이제 3월 달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일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자, NC소프트를 예전에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종목 상담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때도 제가 처음 종목 상담했을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80만 원 막. 그리고 여기서도 상담해드렸어요. 이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상담도 해드리고 오히려 사야 된다. 아직도 기억나요. 예. 왜냐면 이때 그 NC소프트의 최대 게임 중에 하나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연기됐어요. 주가 급락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연기됐지 취소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몇 달 후엔 나온다. 12월 달에 나올 게 원래 올해 12월에 나오기로 했어요. 작년 12월에. 그럼 2월 아니면 3월로 연기됐으면 두세 달 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급하냐. 오히려 매수 기회다. 네. 게임즈 투자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게임이 취소만 안 되면 돼요. 최대 기대작이고. 자, 그리고 올라와요. 그럼 내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뭐 어쨌든 잘 샀어요. 올라옵니다. 팔고 싶죠. 여기서 팔걸 빠지니까 팔걸 팔걸 몇 번의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면 안 된다고.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언제까지? 게임 나올 때까지. 게임이 언제 나온다? 3월로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리니지 2M 대만이 조만간 출시해요.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임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불소2. 2월 아니면 3월.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럼 날짜가 다가올수록 주가는 급하게 움직여요. 100만 원 찍겠죠. 넘어갈걸요 아마. 100만 원 넘는다고 팔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예. 꼭 그렇게 좀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 매매할 때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예. 확실한 이벤트를 아셔야 되고 미리 공부도 해 놓으셔야 되고 그게 돼 있으면 그 이벤트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가 임박했어요. 뭐 예를 들면
NC소프트가 3월 예를 드는 거예요. 1일 날 이제 출시를 하게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월 마지막 주에는 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번 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출시되고 나면요 반드시 급락해요.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자, 5G 관련주 1월 아니면 2월에 주파수 경매가 끝나요. 그러면은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이런 데서 발주가 나올 겁니다. 네, 나와요.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면 뭐 에이스테크나 뭐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KMW. 내가 이거 갖고 있어요. 5G를. 제가 5G도 계속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최근에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 굳건히 가져가는 겁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근데 그 이벤트가 이제 날짜가 다가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다가와요. 그래서 이벤트가 딱 발현이 됐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주가를 봐야 되겠죠. 그때 이미 주가가 막 급등해 있어요. 미리. 그럼 그때는 오히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다가오는 기업들 투자할 때는 항상 그 이벤트가 임박할 때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굳건히 가져가기만 하면 돼. 흔들릴 이유도 없고. 다만 이벤트가 이제 거의 온다. 그러면 탈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주식 투자 쉽게 하세요, 진짜. 자, 아모텍은 전장 MLCC 원래 회사 이거 하고 있는데 전장 부품 사업도 같이 합니다. 원래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자동차 그쪽 사업하더라고요. 모터 이건 가전제품에 들어가고 차량용 안테나 이거는 전장 부품이고 차량용 이 칩도 이게 자동차용 세라믹 칩이라고 하는데 일본 업체들만 거의 하는 건데 이쪽도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MLCC 플러스 자동차 약간 삼성전기 향기 안 나세요? 저도 아모텍까지는 제가 이게 좀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건 놓쳤어요. 이거 알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 언급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 보고서 보고 이건데 예. 오늘 그 보고서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 밀렸어요. 당분간은 좀 조심하세요. 이게 대량 거래 이렇게 터지면 못 갑니다. 근데 혹시 이 종목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오면 기회입니다. 예.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음봉 맞으면 그거 맞고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타이밍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근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실 오늘도 올라갔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오늘 어쨌든 맞고 떨어졌고 좀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 있게 보세요. 왜냐면 삼성전기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데자뷰가 좀 생각나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처럼 스마트폰도 하고 자동차도 같이 하는 아모텍 좀 관심 있게 앞으로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있다가 너무 올라가면 못 사지만 예를 들면 뭐 증시가 급락을 한다거나 뭐 종목들이 그럼 증시가 한번 급락하면 정말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고르면 돼요. 이겁니다. 앞으로요 어느 시점에 분명히 폭락장이 한번 옵니다. 제가 미리 알 방법 없어요. 그거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은 안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급락장이 왔어요. 그럼 다 빠지겠죠. 그럴 때는 어중간한 종목을 사면 안 되고요. 이번 장이 주도주도 있죠. 그걸 사는 거예요. 예. 급락장에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강세장인데 제가 뭐 사라 그럽니까? 주도주 오히려 사지 말라 그러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주도주 사지 말고 주변주 사라 그래요. 근데 오늘 딱 보셨잖아요. 주변주들 날라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도주는 이미 목에 찰 정도로 너무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그걸 여기서 지금 사는 거는 타이밍상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풀려 있으니까 아까 뭐 삼성 SDS, 한라홀딩스, 예. 뭐 CJ제일제당, 대상 뭐 이런 기업들이 그냥 뻥뻥 튀어요. 못 갔던 못난이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계속 오를수록 약간 주변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고 증시가 만약에 폭락장이 나왔다. 그때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주변주 하면 안 돼요. 주도주로 가야 됩니다. 요것만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뭐 아침에도 제가 3% 가서 얘기했지만 뭐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올렸고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예. PER
하만 전장 부품 30배. 전장 부품 회사 갖고 있다. 30배 줘도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25배. 메모리 20배. 솔브레인이 지금 12배인가 그래요. 반도체 소재죠. 메모리, 낸드. 삼성 20배 줬어요. 솔브레인 PR 20배 가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PER 20배면 여기서 주가 70% 가야 돼요.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항상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선두 기업의 적정 PER을 보는 거예요. 20배까지는 좀 무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극단적인 가정이죠. 근데 15배만 가도 20%는 더 가요. 솔브레인.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하면 30만 원에서 20%면 36만 원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솔브레인도 계속 좋게 이번에 30만 원 드디어 찍었잖아요. 1차 목표가. 팔지 마세요. 1차 목표가 왔지만. 주도 주고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6만 원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갈 수 있어요. 그래봐야 POE 15배인데. 예. 그러면 35만 원까지 목표 잡고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도. 그냥 막연히 뭐 30만 원, 36만 원보다도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잖아요. 내가 알고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무튼 11만 1000만 원도 좀 놀랍지만 오늘 저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배터리 3사 있잖아요. 추가 상승하는. 제가 이게 이 논리가 이게 제 논리예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제가 어제 그랬죠. LG화학 100만 원 가는 게 일도 아니다. 가도 안 비싸다. 이분은 뭐라고 썼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CATL하고 비교해드렸죠. 시가총액 158조라 그랬죠. 158조예요. 제가 130조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새 158조까지 갔어요. 자 업체별 배터리 가치를 평가해. LG화학이 128조, 이노베이션이 42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LG화학 시총이 70조 가까이 이제 근접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거를 딱 같이 적용을 하면 자 LG화학 목표 주가가요 198만 원. 이거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지금 만약에 LG화학 200만 원 갑니다 이러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예. LG화학 200만 원 간대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연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물적 분할로 욕 바가지로 먹더니 물론 주가는 제가 맞추긴 했지만 이제는 200만 원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네. 예.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왜 CATL은 158조인데 LG화학은 지금 70조냐 이거예요. 60조, 70조 좀 안 되죠. 누가 잘못된 거죠?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잘못된 거? 얘가 잘못된 거죠. 맞고야죠. 100조 가야죠. 100조 시총. 예. 100조 가도 이상할 거 없어요. 128조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꼭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LG화학을 내가 갖고 있다. 더 높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튼 우리 한국 기업들을 너무 지금 평가 절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CATL은 중국 1등 업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 마진도 좋아요. 중국에서 보조금도 받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 적용을 했어요. 디스카운트 50%. 예.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200만 원 간다가 아닙니다. 아시죠?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지는 모르지만 예. 이 뭐죠? CATL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지금 그리고 CATL보다 LG화학의 생산 능력이 더 좋아요. 솔직히 프리미엄 더 받아야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너무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CATL. 물론 이제 따라가긴 하죠. 그리고 eGMP 배터리 공급도 하고. 일단 그런 논리로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너무 뭐 그렇다고 진짜 여기 요거의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LG화학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또 주주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백자 한번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NC소프트도. 자, 마지막으로 건설은 국내 건설주. 어제 제가 하나투자증권 건설 보고서 오늘 건설주 정말 좋았죠. 불을 뿜었고 건설주 하나 정도는 꼭 올해 계속 장기 투자하시면 좋겠고 건설주 파지 마세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정부에서 뭐 실망스러운 또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건설주를 억누르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더 터질지 모르니까 수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한국의 건설주들 PBR이라고 하는데 2007년도 부동산 호황기 때 2.5배였고요. 2015년도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가 1.5배, 지금 0.7배입니다. 반밖에 안 돼요. 2배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 지금 건설주들 돈은 더 잘 버는데 할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제도 한번 좀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주 여전히 뭐 오늘 보고서도 나왔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다 해드렸고 아무튼 좀 흥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그 냉정하게 지금은 좀 소외주로 눈을 좀 돌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분이 아이고 이게 그 직접 목도리를 그러니까 머플러를 직접 한 땀 한 땀 따셨나 봐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보내주셨는데 이분도 그 4개월차 주린이 분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되게 좀 소액으로 하시나 봐요. 근데 전 재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유 참 저도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이렇게 주린이 분들이 또 진짜 경험이 많이 없으신데 어쨌든 주식 투자 하시는 거는 전 찬성입니다. 주식 투자 하는 건 찬성인데 또 다치실까봐 그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정말 주식 시장이 무서운 시장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이야 장이 좋아서 이렇지만 살벌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되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이런 방송도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운 좋게 잡은 종목으로 수익도 좀 나신 것 같고, 네, 그러다 우연히 저를 알게 되셨나 봐요. 이렇게 방송 통해서. 그래서 멘탈 잡아주시고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좀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내주셨고, 예, 아무튼 지금처럼 좀 방송해 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뭐 저 어디 안 갑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 7월 말이죠. 7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이 방식 그대로예요. 변한 거 없습니다. 제가 뭐 구독자 수 뭐 아니면 또 뭐죠? 뭐 조회수 늘었다고 제가 뭐 더 게을리하거나 그런 거 추호도 없고요. 더 열심히 해야죠. 뭐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분명히 틀려요. 제가 틀릴 날도 또 많이 오겠죠. 네,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예. 주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사실. 영원히 맞출 수도 없고. 저희 윤조선 선생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작두 타셨잖아요, 작두. 오르면 오른다, 빠지면 빠진다. 기가 막히게 맞추셨죠. 근데 이번 12월 달에 틀리셨잖아요. 그래요. 영원히 맞출 수는 없어요.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맞고 안 맞고, 뭐, 그거보다도, 진짜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이 이런 거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예. 왜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되고, 왜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이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뉴스를 딱 보면 이게 연결고리가 저는 그냥 자동으로 생겨요. 훈련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진짜. 계속, 예. 뉴스를 보고 훈련을 딱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 예. 그래서 거기까지. 그리고 아까 제가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보여드렸지만 세계 1등 CATL이 있는데 우리나라 밑에 LG화학, 삼성 SDI가 있는데 CATL이 몇 배, 뭐 시총이 얼마인데 LG화학이 얼마고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거 훈련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까 게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훈련만 하면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성과 결정되니까, 예. 계속 열심히 하시고 제가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날도 추운데 오늘도 저녁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은 제가 또 바쁘겠네요. 제가요, 사실은 내일 SBS 모닝 아이디에 또 출연하게 돼가지고, 아니, 내일 나가는 건 아니고 내일 녹화가 있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아마 SBS 모닝 아이드 녹화로 나갈 것 같은데, 거기 PD님이 저를 꼭 좀 예, 제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가게 돼서 좀 그 방송도 금요일 날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트렌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